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증시의 흐름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힘겨운 그런 흐름의 기준은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증시의 흐름은 뭐 멀쩡하고 또 강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자, 글로벌 시장의 흐름은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여기에 테슬라는 없잖아요. 테슬라는 없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시가총액 10위 안에 없어요. 테슬라가 가장 많이 올라왔을 때가 시가총액이 제가 공부를 매번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1조 달러를 넘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넘겼더라도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꼭 조사해서 금요일장에는 완벽하게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릴게요. 그걸 왜 지금 강조드리냐면은 지금 AI하고 자꾸 2차 전지를 갖다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완벽하고 객관적인 정보만 들으셔야 돼요. 채널 돌려서 이상한 얘기 들으실 이유가 없어요. 테슬라의 경우에 전기차의 경우는 갑자기 2020년에 생긴 게 아닙니다. 또 우리나라 기준에 2022년 하반기 그리고 2023년 상반기에 2차 전지의 몇몇 종목 군들에서 움직임이 나왔다고 해서 그게 2차 전지 랠리가 아니에요. 2차 전지 랠리는 2020년도에 미국에서 바이든 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선거 공약 내용이 뭡니까? 전통적으로 미국의 민주당은 친환경에 대한 부분이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클린턴 대통령 때 교토 의정서에 사인을 하고 그것을 부시 대통령 때 파기시키고 공화당 정부는 전통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오바마 대통령 때 파리 기후협약에 사인하고 다시 트럼프 대통령 때 파기하고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때 취임식하기도 전에 당선이 되시고 난 다음에 바로 파리 기후협약에 재가입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권에 대한 돈 내, 환경세 내. 민주당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환경을 위해서. 근데 알고 보면은 결국은 또 이익 집단으로 표현해야 되나요? 어찌됐건 정치적인 성향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결론은 그 기준에 신재생 에너지였던 친환경 정책 부분을 전기차의 기준에 전기차의 육성 기준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정부가 만들어줘야 될 그 의무가 어디 있어요? 정유사들은 그대로 냅두고 정유사는 알아서 정유사들이 만들어야 되고 친환경을 강조하면서 배터리 충전소는 정부가 지원해서 만들어줘야 된다. 그거는 조금 어폐가 있죠. 어찌됐건 결론은 그렇게 해서 형성된 2차 전지 시장의 규모가 전기차의 화랑 때문에 10년 전, 20년 전에도 있던 그 전기차 시장이 화랑에 힘입어서 2차 전지 사업이 어느 정도로요? 92년부터 2차 전지 사업을 진행한 LG화학 거기에 한 부서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찌됐건 하나의 사업 파트인 LG에너지솔루션 단 한 번도 영업이익 1년 연간 단위 영업이익 흑자가 없었어요. 그 LG에너지솔루션이 2020년도에 연간 단위 순이익을 사상 처음으로 냅니다. 그 정책 하나 바뀐 걸로. 그렇게 되면서 LG화학이요. 1년에 주가 상승률이 300%가 넘게 나와요. 삼성 SDI도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500%. 시가총액 차이가 있죠. 그럼 300%라면 잘 와닿지 않잖아요. LG화학의 300%는요.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와요. 70조를 넘겨버립니다. 시가총액.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순서가 돼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랠리가 실질적으로 배터리 3사에 2020년도에 있었다. 그런데 테슬라가 지금은 시가총액 미국 시장에서도 10위 안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근데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는 뭐냐면은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게 형성됐을 때도 1조 수준이 1조 달러 수준이라고 했을 때 지금은요. AI 관련된 기준 MS사 시가총액이 지금 더블 난 거예요. 더블. 바닥에서부터.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애플과 사우디 아람코가 시가총액 1위, 2위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 두 업체의 시가총액은 2조 달러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2조 달러에서.
2조 달러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사우디 아람코는 그 2조 달러 수준에 맴돌고 있는 거고 애플 같은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거죠. 2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애플을 따라잡고 1위로 등극한 것이 올해 1월 11일 날짜 장중부터예요. MS사가.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3조 달러면요. 우리나라 전체 시장 2,600조거든요. 양시장 다 합쳐서 2,600조. 그 2,600조인데 아마존이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을 넘기는 거예요, 지금. 아마존 하나가. 이해되세요? 메타부터 해서 메타, 아마존, 그리고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우리도 AI 기반의 사업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 시장에서 도태된다. 어마어마한 자금을 지금 쏟아붓고 있죠. 메타 같은 경우에는 나 자금 많이 쏟아부을 거야 라고 해서 하루에 16% 마이너스까지 형성됐죠. 얘는 마이너스 16%라고 할지라도 나머지는 AI 관련된 사업체들은 또 AI 관련 서버를 증설해서 만들어서 납품해야 되는 업체들은 폭등 랠리가 나오는 거죠. 그게 엔비디아고 엔비디아 작년 1월 달에는 시가총액 순위 10위 안에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3위예요. 우리나라 전체 시장 시가총액보다 커. 상상을 초월하는 2조 달러예요. 작년 5월 24일 실적 발표 대비 때보다 실적이 5배 증가했어요. 실적이 5배. 주당 순이익이 5배. 주가가 5배 올라왔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주가 한 150% 올라왔을 거예요. 결론은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AI 관련된 산업의 혁명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냥 2차 전지 테슬라의 그 개념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그래서 결국은 애플이라는 쪽도 지금 AI, 온 디바이스 AI, 별도의 구동장치, 전력장치 없이 자체적인 구동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온 디바이스 AI 시장에 적극적인 자금 투자와 함께 최근에도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포트폴리오의 기준도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든 AI 기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반도체 세계 1위, 2위.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이 실적의 범위가 상상을 초월해요. 오늘 지금 이걸 다 얘기할 시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온라인상에 여러분들께 동영상 녹화해서 올려놔드린 내용들이 있어요. 누가? 윤정두가. 아주 자세하게 1시간, 2시간, 종목 하나당 1시간, 2시간씩. 응? 그게 한 개가 아니라 수십 개가 있어요.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들으십시오. 지금 이 실적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SK 하이닉스는 올해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을 넘길 수 있어요. 지금 전망치가 19조죠. 2018년대 사상 최대치가 20조였어요. 지금 전망치가 8조에서 19조까지 6개월 만에 증가한 거예요. 앞으로 또 증가하겠죠. 엔비디아의 5월 말 실적 발표 나올 때부터 해서. 삼성전자 마찬가지. 제 판단에는 5월 달에 50조, 연말까지 60조 넘긴다. 60조면 58조 8천억의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을 돌파하는 겁니다. 2018년 대비 월등히 긍정적이에요. 주가는요.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주가는 얘가 얼마? 15만 원. 얘가 얼마야? 최소 30만 원. 15만 원 삼성전자면요. 못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니에요. TSMC의 시가총액에도 못 미쳐요. TSMC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의 절반이었어요. 작년, 재작년 2, 3년 전에. TSMC의 시가총액 200조 좀 넘겼다고요. 지금 1000조예요. 1000조. 어떤 것 때문에? GPU, AI 기반의 활성화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대만이 사상 최대치 고점을 올 2월에 넘기고 대만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를 넘겼어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와 함께 TSMC가 하는 역할을 양분하려고 하고 있죠. 왜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TSMC 독점적으로 주는데 대만의 지진이라든가 또 한 개 업체에 대한 독점에 대한 부담 요인. 그래서 지금 TSMC 같은 경우에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기술력의 차이가 삼성전자하고 어마어마하게 나지를 않아요. 사실은. 삼성전자가 오히려 반도체까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포트폴리오는 저렇게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KB금융. 밸류 프로그램의 KB금융 한국전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적의 기준에서
현대차, KB금융, 한국전력. 이건 뭔데요? 이거는 작년 1월부터 올해까지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금액 기준 순위입니다. 이거는요. 24년 1월 2일부터 5월 9일까지 쌍끌이 순매수 순위입니다. 이거는요. 7월부터 해서 작년 7월부터 KB금융 외국인기관 쌍끌이 순위, 현대차의 쌍끌이 순위 그 기준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매집이 돼 있어요. 삼성전자 또 나오겠죠. 8만 전자가 위태롭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작년 1월 2일 이후에 매집이 5.7%입니다. 이 5.7%의 매집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엔캠이 하루에 1% 정도 매수 들어오고 15% 이상 날아가 버리죠. 걔는 유통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업체예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대주주 지분만 89%입니다. 외국인과 대주주 지분만. 기관 지분 포함하면은 유통 물량도 별로 없죠. 그 과정에서 5.7%. 올해 3월 달에만 들어온 게 1% 들었어요. 외국인이. 기관은 왜 팠니? 라고 했을 때 수익 범위 확정하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재편입의 기준이 설정될 수 있죠. 응? ETF 상품에 자금이 몰릴 수 있는 거고. 하이닉스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 작년 1월부터 해서 외국인과 쌍끌이 4.7인데 이 하이닉스의 경우도 외국인과 대주주가 89%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매집이 돼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만큼의 주가의 초강세 흐름이 연출이 됐지만 글로벌 시장의 종목군들의 변동률에는 미치지 못한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할인 요인이 있다 할지라도 과도하다. 앞부분에 보여드렸잖아요. 글로벌 증시와 우리나라의 이격도. 그런데 지금은 정부가 많이 달라졌죠. 정부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오늘 뭐 대국민 담화다 발표, 대통령께서 취임 2주년 뭐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는 있지만 저는 뭐 정치적인 내용은 모르겠고 결론은 소통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린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정정 불안이 해소된다. 채널 돌리면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올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금투세를 뭐 폐지할 테니까 야당이 좀 협력을 해주세요. 국회가 협력을 해주세요. 또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을 좀 더 보강하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 이런저런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기존에 있던 내용인데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했을 때 드디어 영수회담이 진행이 됐고 그리고 국민들과의 소통이 일부라도 진행이 되고 있고 정치적인 건 정치적인 거고 경제적인 부분이 되살아날 수 있는 기준이 형성됐다 안 됐다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정 불안으로 인해서 눌려있던 지수의 경우는 급격히 글로벌 시장의 흐름과 이격을 줄일 수 있다. 간혹가다 방송 보면 글로벌 시장과 디커플링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디커플링이라는 거는 반대로 간다는 거죠. 글로벌 시장 올랐는데 우리만 빠지는 거. 우리나라 빠진 거 없어요. 증시를 부양해야 될 정도는 아닙니다. 지난해 대비해서도 강세고. 다만 글로벌 증시의 강세 대비 또 인플레이션 효과 대비해서는 눌려있죠.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한 흐름. 이 흐름에 내일도 우리의 주력주인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필수적으로 그리고 시가총액 10조를 향해서 가고 있는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외국인과 쌍끌이 매수 어마어마한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이수페타시스와 또 오늘 이슈가 불거진 APR. APR은 거래량 꼭 확인하시면서 대처하셔야 돼요. 신규주입니다. 유통 물량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면 또 시가총액 2조 7천억, 9조 7천억. 이야 이렇게 극대형주를 매매를 하라고 그래. 나 지금 수익 빨리 내고 싶은데 빨리 내셔야 되니까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으로 시가총액 1위, 시가총액 2위, 시가총액 5위, 시가총액 6위, 시가총액 9위, 시가총액 9조 7천억, 장중 9조 8천억, 12조, 5조, 13조 이런 종목으로 3조 7천억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수익 범위를 잡아가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종목으로 시가총액 극대형주에서 이 수익 범위를 채널 돌리면 그냥 오늘 변동 나온 거 대박 나셨죠? 어떻게 대박이 나? 오늘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갔는데 언제 따라 붙을 수 있어? 어제 사라고 그랬잖아요. 어제 거짓말. 어제는 거래가 없었는데 언제 어제 살 수 있냐고. 그런 거짓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38년 된 증권카드 실전 투자대회 7번 우승. 이게 마스터즈 리그면은 1억 계좌의 리그예요. 실제 증권사
대우증권이라는 지금 역사 속으로 사라진 합병된 대우증권에서 진행한 2007년도 1억 계좌, 2007년입니다. 17년 전. 그때 당시 금액이면 엄청난 거죠. 그걸 가지고 10주 만에 7,681%. 이런 타이틀이 7개인데 그중에 파생 타이틀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런 윤정도이기 때문에 벌써 이미 2005년도에 지금의 KLX, 지금의 KLX에서 유일무이하게 전무후무하게 비제도권 인사를 초청해서 증권선물거래소에서 1000포인트 시대에 대해서 교육 좀 해주십시오. 아직 1000포인트 안착이 안 된 그런 관점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2005년도에 돼요. 2005년도. 그러고 나서는 뭐 모든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들어가죠. 대학 가서 강의하죠. 그러고 나서는 또 증권사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기준을 잡아주세요. HTS 개발 기준 잡아주세요. 그걸 같이 작업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는 작년에는 또 그 전부터 계속 종목 검색기 좀 만들어 봅시다. 그 종목 검색기 얼마나 귀찮아요, 윤정두가. 그러니까 수십 가지의 교육 패턴, 온라인상의 윤정두 무료 교육도 수십 시간, 수백 시간이 있죠. 그걸 다 압축해서 30가지 이상의 알고리즘을 넣고 그러고 나서 보시면은 엔캠 오늘도 폭등이 나왔습니다만 엔캠 9만 원대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포착된 거 1월 18일 날 12만 5,900원 포착 40만 원까지 날아가죠.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 13만 3,800원 1월 18일 날 그러고 나서 19만 원대 찍습니다. 이런 종목 검색기 하나만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도 핸드폰에 여러분들 핸드폰 밑바닥 이 부분 증권 거래하실 때 쓰는 내용을 끄집어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현재가 그리고 여기 무슨 뭐 관심 종목 여기 뭐 매매창 뭐 이렇게 떠 있죠. 여기는요 불기둥 AA, 더블 공략주, 시장주도주, 장중 세력주, 세력 매집주, 스마트 매매 필요한 것만 있는 거야. 나 더블 내고 싶어요. 상한가 종목 주세요. 뭐 이런 거. 그래서 종목 검색기에 인공지능 불기둥 AI 여기 써 있잖아.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 불기둥 AI야 종목 좀 줘봐라고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삼성전자입니다. 하이닉스입니다. 현대차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현대차 19만 원이야. 다시 봐요. 삼성전자 7만 5천 원에 하이닉스 13만 3천 원에 현대차 19만 1,900원에 최근에 뜬 거로만 갖고 온 거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5만 7천 원에 이렇게 다 뜨잖아. 한국전력 또 KB금융 5만 1,500원 어제 거의 8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죠. 이런 극대형주에서 수익이 못 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수익을 내야만 한미반도체 6만 8,600원 이날 뜬 게 6만 원 초반이에요. 시가총액 6조. 6조짜리가 뜨고 나서 상한가 8조 수준까지. 그게 다시 얼마? 15만 원까지. 엔캠 여기도 있잖아요. 2월 8일 날 20만 8천 원. 이거 40만 원 가잖아. 연휴 지나고 2월 13일 날 또 떠요. 23만 9천 원. 그리고 상한가 가잖아. 그러고 나서 40만 원 가죠. 가온칩스 연달아서 상한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들 좋아라 하셨던 신성델타테크 오늘 반등이 좀 있었지만 여기서부터 또 더블 나오고 상한가.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 알테오젠 상한가 포착되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 그런 수익이 나셔야 돼요. 능동적이셔야 돼요. 지금 매달 말일날 포트폴리오 오픈해드리잖아요. 2월 포트입니다. 1월 말에 오픈해드렸죠. 결론은요. 1월 말 종가 2,497포인트 대비해서 시장은 9.96% 올라와 있습니다. 시장은 9.96% 언제 기준으로? 3월 28일 날 기준으로. 3월 28일 날 기준의 계좌는 시장 대비해서 1.5배, 27% 올라와 있는 거예요. 2배 가까이. 그 포트가 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삼성전기,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포함. 이거 5%뿐이 안 돼요. 6종목을 뭐 5종목을 20%씩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이닉스 45%에 현대차 25%. 이 기준에서 이 수익인 거예요. 뭐 얘 몰빵해서 더블 나서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그 흐름 속에서 1월 29일 날 기준 잡은 가상계좌 1억 계좌로 12거래일 만에. 이게 뭔데요? 종목 보시라는 거 종목. 하이닉스입니다. 또 HLB입니다. 이슈 컸잖아. 27거래일 만에. 또 이수페타시스입니다. 41거래일 만에. 72% 달성. 지금은요. 1기의 가상계좌 1억 계좌로
종목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만으로도 시장 10% 오를 때 포트폴리오 27%, 극대형주에서 매매 따라하기 극대형주 하이닉스 같은 종목으로 72%. 그러면 그 이후에는요. 4월 달 포트입니다. 3월 말 기준 대비. 그리고 이후 4월엔 좀 쉬어가려고 했더니 또 4월 달이 힘들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4월 말 종가 기준에 2,746포인트 대비해서 시장은 마이너스 1.2. 그리고 계좌 손익률은 오늘 기준에 마이너스 1.47입니다. 이 종목 갖고 있을 때. 다만 여기에 없는 종목이 뭐가 있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그 종목군들의 수익은 빠져 있죠. 주요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까지 포함한 이 포트폴리오 가지고 계좌 수익은 시장 대비해서는 방어가 일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변동성 매매 말씀드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이수페타시스 이 수익은 포함도 안 된 거예요 지금. 결론은요. 가상계좌 4월 16일부터 3거래일 만에 5% 종목 보시려는 거예요.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HD 일렉트릭, 하이닉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러고 나서는요. 한미반도체 어제입니다. 한미반도체, HD, 현대일렉트릭. 어제는 매매가 좀 엇박지 않았어요. 어제 매매가 잘 됐다면 10% 수준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기준에 현대일렉트릭 수익까지 포함해서 15% 이상이 됐어야 돼요. 근데 매매가 조금 엇박자가 났죠. 어제 엇박자가 났죠. 결론은요. 오늘도 HD, 현대일렉트릭. 시장 대비해서 포트폴리오 대비해서 월등한. 뭘로요? 방금 말씀드렸잖아. 가상계좌 똑같이 쫓아와서 이런 수익 범위에 이런 종목으로 시가총액 10조, 13조 이런 종목으로 어떻게 검색기에 나온 종목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고요. 그리고 매도 신호 나오면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HD 현대일렉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라고요. 그러고 나서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이 5월 7일부터 5월 8일, 5월 9일 계속 뜨죠. 결론은 어떻게 됐어? 이 수익 범위인 거지. 나도 이런 핸드폰에 이런 종목이 떠서 클래시스 봐봐. 클래시스. 오늘 막 20% 훌쩍 넘고 엔캡. 이런 세 종목, 이런 종목, 조단위 종목 떠서 대박 좀 내게 해주세요. 능동적이셔야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핸드폰. 이 안에 탑재되어 있는 게 뭐라고요?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 저는요. 잠시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 이번 주 내내, 지난주 내내 4월 이후에 계속 강조드리는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교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